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징계위원회의 정체가 폭로되면서 지금 이 검찰 내의 추미애 라인에 서 있는 일부 검찰 간부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낯을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후배 검사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평가받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의견서가 지금 화제입니다. 이게 무슨 검사가 쓴 의견서라고 보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윤석열 총장을 보고 사조직의 두목 같아. 뭐 대통령이 되면 무슨 검찰 독재를 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의견서에 썼다고 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고, 또 후배들이 그게 사실이라면 공개하시오. 자, 추미애 장관 아들의 이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다가 무혐의 처리를 해준 김관정 동부지검장의 의견서도 지금 베일에 가려 있습니다. 또 이정현 전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의 진술서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추미애 라인에, 추미애 신복에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일부 검찰 간부들이 지금 후배 검사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공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 징계 이유 요지를 보면 법무부가 참으로 교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감찰 내용을 이렇게 공개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요지라는 걸 보면 원문도 아니고 그냥 윤석열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것만 모아가지고 지금 공개를 했는데, 이게 또 하나의 불공정 사례로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는 검사 후배들은 지금 열이 받았습니다. 제2의 검난이 일어날지도 모를 만큼 지금 검찰 분위기는 부글부글합니다. 도대체 추미애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왜 이런 자가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가서 이렇게 검찰 조직을 망가뜨려 놓냐는 비판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검찰의 허리, 에이스 검사로 평가받고 있는 이복현 검사가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 심재철, 이정현, 김관정, 너희들이 쓴 의견서 다 공개해라. 어차피 이거 두세 달 뒤면 다 공개되게 돼 있다. 창피해서 못 보겠다는 이 후배 검사의 논리적인 글이 지금 검찰 내부망 2%에서 화제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검찰 내의 이른바 추미애 사단, 추미애 라인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겠다는 이 징계위원회의 이 징계 이유 요지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성택이 처형 판결문보다도 못하다. 이거 초등학생들이 쓴 거냐? 징계위원회 뭐 교수들이라는데 수준이 왜 이 모양이냐? 아무튼 지금 거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복현 부장검사가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 심재철, 김관정, 이정현 검사장이 윤석열 총장 징계위에 낸 진술서를 검찰 구성원에게 공개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들어갔습니다. 자, 이복현 부장검사의 이 말은 지금 대다수 평검사들의 생각과도 일치한다고 합니다. 낯 뜨거워서 다닐 수가 없다. 검사라는 선배들이 어쩌면 이따위 글을 쓰느냐는 비판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합니다. 자, 검찰이 어쩌다 이렇게 망가졌는지 정치검찰 욕하더니 정치검찰이 추미애 사단에 숨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열린 윤석열 징계위원회에 제출된 이 진술서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어차피 한 2, 3개월 뒤면 법정에서 다 공개된다. 세 분 모두 법정에 나오셔서 선서하고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증언하셔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에는 법무부 감찰과 관련해서 이건 걸릴 때까지 간다는 감찰, 명백한 별건 감찰이라며 윤석열 총장을 감쌀 생각은 없다.
불법을 저질렀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냥 제 자신이 동일한 감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치가 떨린다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 원전수사, 월성 1호기 원전수사를 하고 있는 대전지검에 근무 중입니다. 이복현 검사. 오늘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그것이 알고 싶다. 의도와 근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윤 총장 징계 처분은 그 청구 절차 및 징계위 운영 등 여러 면에서 적법 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징계위에 제출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입니다.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전 대검 형사부장의 진술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세 사람을 꼭 찍어서 말했습니다. 지금 이 세 사람은 검사관급에서 추미애의 신복, 복심, 추미애 라인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입니다. 검찰의 대표적인 추미애 사단의 핵심 멤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징계위원회에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부장검사는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심재철, 김관정, 이정현 이 세 분의 진술서가 적절히 사전에 제공되지 않은 채 심리가 진행됐고 그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가 적절히 주어졌는지 의문이 든 채 절차가 종료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복현 부장검사의 말처럼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단은 이 부분을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심재철 국장은 본인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징계위가 직권으로 심재철 국장의 증인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위증하면 벌을 받을까봐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전에는 징계위원들만 질문할 수 있었는데 윤 총장 측 변호인들도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자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의견 진술서를 내보냈습니다. 자, 윤 총장 측은 이 심재철의 의견서를 보고 반박 의견서를 내겠다고 했고 당시 정한중 윤석열 징계위원장은 내일까지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 측은 금요일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모처에서 연락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무슨 압력이 왔는지는 모르지만 필요 없다. 내지 마라. 오늘로 끝난다. 종료다. 이렇게 하고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결정해버린 겁니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이들이 쫓기면서 했는지 그리고 새벽 4시까지는 뭐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이처럼 윤석열 총장의 방어권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심재철뿐만 아니라 김관정, 이정현도 진술을 썼다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모릅니다. 윤석열 총장 측은. 여기에 대한 반박을 하고 제대로 된 논박을 한 뒤에 징계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들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입장문까지 내면서 절차의 정당성, 공정성 운운했는데 이거 다 말장난이었습니다. 문재인은 그냥 폼만 잡다가 이 문재인의 말은 징계위원회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석열 총장의 정직이 결정된 징계위에 제출된 이 세 사람의 진술서, 윤석열 총장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심 국장은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과 관련해서 윤 총장은 사조직 두목이나 어울리는 사람이다. 대통령이 되면 검찰 독재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검사라는 사람이 했던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관적인 개인적인 평가를 윤석열의 징계 이유로 썼다면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자, 문재인 대통령 보고 문재인 대통령은 평소 참으로 인간성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위험한 사람이다. 이래서 당신은 탈퇴해야 한다. 이거와 뭐가 다릅니까? 참으로 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런 사람들이 검사를 하고 있다는 게 창피할 뿐입니다. 게다가 이 징계 사유 요지를 보면 이 가정법을 쓰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만약 과거에 국정원 댓글 사건 때 갔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것이다. 아무튼 이게 상식적으로 논리적인 징계 사유 선지 아니면 무슨 장문 초등학생들 글장난 한 건지 모를 만큼 유치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3명은 추미애 사단의 핵심 인사 3명의 진술서가 있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측의
반박 기회, 방어권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지금 언론들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김관정 지검장,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 검사장은 채널A 사건은 강요미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검 형사부 과장, 연구관 전원의 만장일치 보고서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특정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를 윤석열을 자르는데, 윤석열을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하는데 활용했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자, 이 부장 검사는 이와 관련해서 요새 법무부에서 하는 일을 보면 과연 이분들이 법조인이 맞는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데, 이 건에 있어서는 고개 정도가 아니라 다리가 훅 풀린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아마도 해당 절차를 주관하는 검찰국장, 공교롭게도 진술서 작성자 본인이네요. 심재철입니다. 깨서 재판에 들어가 보신 지 한 20년이 다 돼서 그런 게 아닌가 싶다. 요새는 하다못해 그리 무거워 보이지 않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사실관계 다툼이 크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피고인 측에서 할 말이 많으면 기일을 달리 잡아서라도 반대 신문권을 부여하는 것이 확립된 재판 진행 관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재철, 김관정, 이정현 세 분의 진술서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징계 대상자 측에서 제출한 서면이라면 조금 달리 볼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형사재판으로 치면 검찰에서 뇌물공여 장면을 목격한 참고인의 진술을 법정에서 턱하니 제출하면서 뇌물수수자로 의심받는 피고인 측에서 그 진술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서 시간을 달라고 하자 그래 앞으로 1시간이면 될까 하는 형국이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뇌물 사건 수사 때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반대 이 방어권을 묵살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현재의 재판 관행과도 동떨어진 이 윤석열 징계위원회의 만행을 갖다가 지금 이 부장 검사는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 명을 콕 찍어서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법률가들이다. 검사까지 한 분들이다. 그 기억이 객관적 상황과 틀릴 수는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기억과 달리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믿어보고 싶다. 그러면서도 본인이 작성하신 진술서를 검찰 구성원들에게 공개해 주실 의사가 없는지 묻는다고 했습니다. 자, 속된 말로 어차피 다 까질 내용인데 왜 숨기느냐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윤석열 총장을 잠시 제쳐놓고 공수처가 출범되면 윤석열 총장을 공수처에서 수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이들이 하는 것은 진정성이라기보다는 꼼수, 공작 이런 것만 유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사단의 이 세 사람 이제 검찰 사회에서는 앞으로 발붙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후배 검사들이 상당히 격앙되어 있습니다. 니들이 검사냐는 한 후배 검사의 말이 지금 이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징계위원회가 여러 건 했습니다. 자폭하는 수준입니다. 이것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는 이미 아웃된 상황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